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은 어제보다 하락이 조금 더 크죠? 오늘은 저희 보유 종목을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이제 거의 현금 비중 98%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저번에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그간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이 나더라도 시장이 줘버릴 생각으로 매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뭐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으로 던질 때도 계산해보니 약 5만원 수익이더라고요. 물론 저희 사인을 따라오신 분들은 뭐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 제목처럼 국내 시장 추가 상승에 대한 의견은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거는 그간 제가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약간의 조언자 역할을 하기만 했었고 실질적으로 뭔가 제가 케어를 직접적으로 해드린 거는 아마 요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을 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함 속에서 자신의 환경에 맞게끔 자신의 투자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죠. 근데 이게 마치 투자 가치관을 찾으라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애한테 너는 꿈이 뭐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저는 그 시절에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20대 초반에도 별로 생각이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초보분들이 투자 철학과 투자 가치관을 잡는 데는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 철학과 가치관을 잡으려면 그만큼 아는 것도 많아야 돼요.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 리딩방들은 어차피 오르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하면서 여러가지 막 좋은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어차피 오릅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저는 뭐 저만의 투자 가치관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영상은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분들한테 홍쌤의 투자 가치관을 좀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을 켰어요. 여러가지 몇 가지 설명도 드릴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번 리스크가 큰 불확실성에 대한 희망을 갖지 말자.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 어저께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죠. 78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려면 코로나가 진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다시 재유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미국과 중국이 박터지게 싸운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 뭔가 증시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터지면은 780포인트 밑으로도 놔둘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경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게 오늘 저희 식구분 몇 분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약간 미련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뭐 많은 초보 개미분들이 대다수가 다 그래요. 저가에 잡으려는 심리가 문제예요. 저가에 잡으려는 심리가 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가에 잡으려면 시장은 안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는 상당한 고수의 영역이고 초보의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초보분들이 저가에 접으려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자체가 수익 구간이라면은 수익은 굳이 저점에 잡지 않아도 고점에 잡아도 나는 게 수익입니다. 이 말은 꼭 명심을 하세요. 그리고 상승의 시작
끈 항상 기관과 외인이 하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종목을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어요. 여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은 제가 주장이 없는 세력이라 그랬죠. 여기서 주장이 뭐냐면 그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보면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장의 명령에 따라서 뭐 군대로 따지면 분대장이 있고, 그렇게 뭐 소대장이 있고, 어떤 우두머리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시장에 개인 자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주장이 없는 세력이에요. 주장이 없는 세력이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은 항상 기관과 외인이 있어요. 기관과 외인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상승은 개인이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 말을 곧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므로 저점은 개인은 잡을 수가 없어요. 주가 시작은 기관과 외인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2번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저가에 잡으려고, 근데 우리 개인들은 저가에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가에 잡으려는 심리가 문제인데, 여기에 자꾸 빠져들면은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다음, 이거는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린 건데, 기관 외인은 합산 수익을 낸다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관은 오늘 이슈가 있고 정말 좋은 종목이 있어서 투자로서 몇백억씩 쏟아붓기도 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지만은 이게 잠깐 틀어지면 그 다음날 그 몇백억을 손해를 보더라도 다 토해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하루만에도 몇백억을 그 다음날 손절치는 게 기관과 외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왜 가능하냐면, 기관과 외인들은 합산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실에 그렇게 큰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관들은 그 자금 규모 때문에 일괄 매수랑 일괄 매도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늘 시장도 하락이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이것도 오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기관 내에는 오늘 하루 만에 자신들이 수익 본 물량을 전부 다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익 낸 것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올라오면서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악재가 또 터진다면은 내일도 차익 실현을 할 거예요. 오늘 장초에 갑자기 급격한 하락이 나온 이유는 여러 기관들이 매도를 때리기 시작을 했고, 외인도 마찬가지고, 외인들이 약간 뒤늦게 참여하긴 했지만, 그리고 펀드 투자 한매도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펀드 자금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왜 장초에 하락이 크고 지금은 약간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보이냐? 이거를 바닥을 다진다라고 보시면은 그대는 아직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초에는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장초에 악재라는 걸 알고 차익 실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100원이라도 더 빨리 파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외인 기관이 단돈 100원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팔기 시작을 하니까 장초에 큰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장초에 큰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한 9시 한 50분경에 블룸버그에서 미중 무역을 트럼프 말과는 다르게 다시 재협상의 일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또 호재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불확실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약간의 하방을 잡아줄 이슈긴 하지만은 이건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불확실한 거고, 그리고 이걸 빌미로 인해서 외인과 기관이 잠깐의 매수세는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계속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초랑은 조금 다르죠. 여기서 모든 기관과 외인들이 다 같이 팔기 시작하면은 더 큰 하락이 불러일을 거고, 그러니까 완전 패닉셀은 아니고 거의 한 반 패닉셀, 뭐 엄연히 따지면 패닉셀이라기보다는 누가 차익 실현을 더 빨리 많이 하냐, 그런 약간 그런 달리기가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금일 장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하면서 넘기는 중이에요. 지속적인 하락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토론장들에 보면은 장 막판에 말을 올려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이 제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그럼 개인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못 보냐? 주식시장에서 수익 보기 가장 쉬운 게 개인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개인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벼운 엉덩이라 그랬어요. 가벼운 엉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가벼운 엉덩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가벼운 엉덩이를 우리 개인의 확실한 무기로 활용을 잘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엉덩이가 무거운 외인과 기관의 엉덩이들을 공략을 잘 하면 되겠죠. 오늘 제가 장초에 전부 다 기관과, 어제 악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악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외인과 기관 행태를 보고 한번 좀 추이를 살펴보자 하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달리기가 시작됐구나 해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전에 급하게 전량 처분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5가지 정도는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건 저의 철학이니까 꼭 한번 곰곰이 다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제가 간단하게, 벌써 영상 짧게 끊으려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주가가 0에서 시작을 해서 100까지, 주가의 상승 시작이 0이라고 보고 주가의 이제 마지막 상승이 10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이 시작 부분에는 항상 기관과 외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관과 외인이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개인은 절대 이 구간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가끔 알아채는 개인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가치 투자가들이죠. 가치 투자가들인데, 가치 투자가들은 이거를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것보단, 가치 투자가들은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사모읍니다. 한 이쯤에서부터, 또는 한 이쯤에서부터 내려올 때마다 요 밑에까지 올 때도 사모읍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상 이제 종목이 시작될 쯤 되면은 우리 가치 투자가들 분들의 평단은 이쯤이 돼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이 상승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개인들은 절대 저 저점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반가치 투자자이긴 하지만 저런 매매법은 잘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 시점을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 시점에 들어가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간이 얼마만큼 걸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보이면, 저는 한 이쯤에서 이제 알아채기 시작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이거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이거는 한번 매수를 해야겠는데 라고 시작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요. 홍쌤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하락을 보였다가 지지를 보이고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이쯤에서 이제 기관들이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시작하고,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개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서 좀 빠르게 알아채는 애들은 이쯤에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다수가 알게 되죠. 개인 다수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다수들의 1차 매수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약간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이쯤에서 또 개인 매수들이 들어옵니다. 망설인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잠깐 내린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여기서 진짜 망설임의 끝을 달리는 개인들이 올라옵니다. 개인들이 올라오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속 반복을 되면서 상승을 보이는 게 주가예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한 이쯤에서 바로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엎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관 외인 맘이에요. 기관 외인 맘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인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좀 빠른 사람은 이 부분이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 지점에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이 지점에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이 지점에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이 지점에 진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감은 잡아볼 수 있잖아요. 감은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점을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비례하는 만큼 수익 목표 수익과 리스크 관리를 비례하게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지점에 들어갔다면은 목표 수익을 80%를 봐도 되지만은 이제 반대로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한 20% 정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 가면은 내가 60% 볼 수 있지만은 그뭐 리스크 관리는 한 10%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주가가 올라갈수록 리스크 관리는 짧게, 목표 수익은 낮게, 리스크 관리는 짧게, 목표 수익은 낮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수록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등등.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코로나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지점에 갔는데 아니면 뭐 한 이 지점에 들어갔는데 리스크 관리가를 뭐 한 30% 봤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는 차익 실현하기 시작하면 다음날 바로 하한가 나옵니다.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와요. 하한가. 그럼 잘라버려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결론을 짓자면, 제 생각은 시장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지만 제가 오늘 모조리 전부 다 청산을 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시장 체크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의 조짐이 보이면 그때 또 본격적인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잡아가 봅시다 라고 저희 식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손실과 수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실과 수익은 그냥 손실과 수익일 뿐이에요. 손실과 수익일 뿐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꼭 우리 식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손실과 수익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회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보면, 수익은 보면 좋은 거고 손실은 보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만 이 수익과 손실은 결국 다 어디서 나오죠? 기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불확실한 장에 만약에 막연한 기대감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우상향할 거야 라는 그런 부분 때문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내가 지니고 있다가 만에 하나, 오르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진짜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 이건 단순한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 다음에 오르겠죠. 어느 정도 내린 다음에. 그러면 이 오르는 구간 동안에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쯤에 샀던 물량들이 전부 다 하락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데 동참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패닉셀이 시작이 되면은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손바뀜이 일어나면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도주가 바뀝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들고 있던 주도주는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팩트예요. 요게 팩트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전략이고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다 청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저점에 나오면은 한번 또 수익을 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결론은 홍쌤의 투자 철학,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수익과 손실도 없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날씨도 더운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